법원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조회되는 모든 계좌를 다 제출하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회생위원은 100만 원 이상 입출금한 내역이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증빙 자료랑 함께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하게 되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보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회생에서 보정이라고 하면 이 3개가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소명, 그리고 최근 1년간 통장 입출금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입니다. 이 3가지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보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원은 이런 내용을 왜 물어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회생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숙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 1년 내에 생긴 최근 채무에 대한 보정 공고인데요. 회생 신청하기 직전 1년 동안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거나 또는 카드사에서 카드론 같은 장기 대출 받은 게 있으면 법원에서는 그 빚을 왜 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를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최근 대출금, 입출금 내역을 은행별로 표로 정리하라고 하고, 만약에 내 다른 계좌나 가족 계좌로 이체를 했으면 그 이체 이후의 사용처까지도 물어봐요. 그리고 현금으로 출금한 게 있으면 그것도 이제 출금해서 어디 썼는지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대개 신청 직전 1년치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다른 법원들 중에서는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2년 전 것까지도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기간이 아니라 채권번호 7번, 8번, 9번에 대해서 소명하라 이런 식으로 아예 특정 채권을 찍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게 최근 채무인지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신청서 낼 때 제출한 채권자 목록이랑 부채 증명서를 보고 확인을 하는데요. 부채 증명서에 보면은 내가 언제 대출받았는지가 나와가지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법원에서는 어떤 게 최근 채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최근 1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과 관련된 보정인데요. 대개 이제 법원에서는 은행 거래 내역 중에서 100만 원 이상 입금이나 출금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언제 입금 또는 출금했는지, 그리고 또 그걸 어디에 썼는지를 입증 방법까지 첨부해가지고 소명하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조회되는 모든 계좌를 다 제출하라고 해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내 계좌 한눈에 이런 메뉴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은 내 명의로 된 은행별 계좌 내역이랑 계좌별 상세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걸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뭐가 있고, 그걸 언제 개설했는지, 또 잔고가 얼마인지, 또 그게 활동성 계좌인지 비활동성 계좌인지 이런 정보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은행별 각 계좌의 1년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비활동성 계좌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 내역이 없을 테니까 이제 제출 안 해도 되고, 활동성 계좌로 뜬 것만 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회생위원은 100만 원 이상 입출금한 내역이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증빙 자료랑 함께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100만 원 기준은 이제 대부분이 거의 100만 원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50만 원 이상 물어보는 회생위원도 있어요. 만약 이 기준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정해서 소명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보정이 까다로운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된 보정인데요. 법원에서는 1년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그리고 이제 월별 사용액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번에 카드를 긁거나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쓴 돈이 50만 원 이상이면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언제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라고 해요. 여기서 1년이라는 기간이랑 또 50만 원 기준은 법원마다, 그리고 또 회생위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직전 1년 동안 50만 원 이상 쓴 카드 내역을 물어보는 게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 기준인데, 1년이 아니라 2년치를 물어보는 곳도 있고, 또는 5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널널하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을 쓴 내역을 물어보는 곳도 있고, 반대로 20만 원, 30만 원 이상 쓴 내역을 요구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이 요구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요구하는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명해야 되는 범위랑 내용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만큼 까다로운 보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최근 1년 내에 받은 대출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1년 내에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한 돈의 사용처, 또 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는 이 돈들이 도박 또는 스포츠 토토, 게임머니 같은 이제 사행성 행위로 쓴 경우, 또는 유흥비, 가소비로 쓴 경우, 가족이나 지인한테 돈을 갚은 이제 편파 변제 같은 걸로 인정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어디에 썼는지를 이제 제대로 소명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이 3가지 보정의 목적은 낭비나 도박, 편파 변제, 기타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으면 이걸 모두 청산 가치에 반영해가지고 변제금을 높이려는 거예요. 회생이라는 게 원래는 소득에서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을 3년간 내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한 돈보다 재산이나 청산 가치로 반영되는 부분이 많으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소득이랑 상관없이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 단계에서 소명을
잘해가지고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보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정들은 결국은 내가 최근 1년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직전 1년간 내가 쓴 돈들 중에서 문제가 될 게 많다 싶으면 어떻게든 그 신청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디에 썼는지를 설명하기 곤란한 내역들을 최대한 미뤄가지고 1년 뒤로 벗어나게만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변제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문제되는 분들은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